12.3 비상기업 1년을 하루 앞둔 오는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내란 수사 관련 막바지 주요 인물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준비에 만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 서는 첫 현역 의원인 만큼 내란 특검팀은 주말에도 구속심사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구속심사에선 추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혐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추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계엄 협조를 요청했고 추 의원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계엄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의총장소를 거듭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갈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원내대표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는 3일 전후로 나올 전망입니다. 네, 오는 3일에는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의 1심 결심 공판은 오는 3일 오전에 열립니다. 지난 8월 말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긴 지 석 달 만입니다. 결심에서 진행될 양측의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구형과 김 씨의 최후 진술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백에 이어 특검의 실물 확보에 김 씨는 재판에서 돌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실토한 바 있어 새로 파악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특검은 구형량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회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기로는 그때 이제 온갖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인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엄에 대한 사과나 이게 잘못했다 어떻게 수습하지가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군인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홍장원 같은 배신자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는 말하진 않았으나 예, 그까지는 아닌데 근데 탓을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탓이 성공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예. 탓이 탓하는 얘기를 네. 좀 들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화도 나고 해서 저도 막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방송 같은 데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뭐 전화한다고 인터뷰 한다고 밖에 나와 있으니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구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모 방송사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노려보고 추 대표님도 저 노려보고 서로 노려보면서 지나갔던 기억도 있고 저는 근데 그때 제일 당황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사과 안 하지? 지금도 안 하는데요. 뭐. 또 하나는 왜 국민 걱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이대로 되면 정권을 잃는다 내지는 탄핵이 와서는 안 된다 얘기가 대부분 그 얘기만 계속 나오지 이 일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고 어떤 염려를 하고 있고 추운데 국민들 이런 얘기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 정치 왜 하지? 하는 의문이 그날부터 확 올라왔었어요. 왜 정치 왜 하지? 이럴 거면 정치 왜 하지? 국민 생각 안 하고 국가 걱정 안 할 거면 아니 정권 할 것 같으면 정치 왜 하지? 근데 그런 의문이 들 만큼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되지 않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문자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당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본인은 못 보셨는데 어쨌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한동훈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추경호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때
이미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그날만 그랬던 거예요? 그 전부터 좀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랑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사이에 좀 충돌이 좀 심했죠. 그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 당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부 대표나 뭐 이렇게 좀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 뭐 그냥 회의하기 전에 비공식 석상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아, 둘이 사이 많이 안 좋구나. 그리고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당시 윤석열과 매일매일 각별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에도 매일 거의 매일 오가다시피 그렇게 다니고 있다. 라는 얘기를 자주 본인이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다고. 예, 그러면서 자기 뜻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 윤석열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한동훈이 언론을 통해 이용을 한다. 언론을 통해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가서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한동훈을 따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소수였죠. 그러면 그거는 계엄 이전에 이미 갈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추경호가 나는 대통령 뜻을 전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은 아니야. 약간 한동훈을 아래로 보는 너는 그냥 곧 쫓겨날 사람이야라는 분위기 강했었어요. 근데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씨하고 소통을 자주 했었다 그랬잖아요. 뭐 본인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그 계엄 관련한 내용도 좀 알고 있고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고 첫 번째 추경호 씨가 원내대표 계엄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닌가? 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한테도 사실 그 날 한 행동이나 말을 빌어서 보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이거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좀 그게 합리적 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물증은 없어요. 네. 뭐 제가 뭐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들은 건 그런 내용이니까.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그러면 라고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녔던 게 이거 못 풀면 다음 날 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데. 네. 뭐냐면은 처음에 여의도 당사로 네. 그다음에 다시 국회로 다시 여의도 당사로 그러니까 중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한번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11시 반에 추경호 원내대표 메시지가. 네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거를 내가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왜 국회로 모이라고 했겠냐 그때 라는 핑계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저때 들어오라고 했을까? 저 들어오라고 한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 홍사훈 기자님의 추정이었는데 어마어마했지. 어마어마했지. 뭔가요? 뭐냐면은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예. 그 사람조차 본회의장에서 빼내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예 당사까지 나오라는 것은 아니 내가 지금 담 넘어왔는데 어떻게 다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한번 나가버리면 왜냐하면 개헌군들이 이미 뭐 본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적어도 국회 안에서 옮기는 건 좀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목적으로. 왜냐하면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해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잖아요. 열 몇 개가. 아직 150이 다 안 찼을 때 그 사람이라도 빼내자. 그 목적으로 한 거라고 홍사훈 기자가 의심하였고 우리 모두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삼건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몇 시까지 와라. 제가 제일 먼저 삼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몇 시까지 와라. 예를 들어서 그 우원식 의장은 처음에는 1시 반이라고 그랬다가 유리창 깨지는 거 보고 1시로 바꿨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안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알려줬.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추경호가. 제가 제일 문제 삼아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정말 긴박하고 시간이 촉박할 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간 타임을 보면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에 통화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정말 일각을 다투는 상황. 그 계엄군이 본관 안으로 진입한 건 물론이고 본회장까지 문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유리창 문 앞에 왔는데 이제. 근데 시간을 30분 더 달래요. 예를 들어. 그럼 30분 더 달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했어야 할 행동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장 들어와라 라고 그렇지. 얘기하고 전화하고 독촉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또 없어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라도 몰고 갔어야지.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시간이 급한데 시간을 딜레이할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해산시킬 목적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자기가 못 가면 어. 1시까지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시오라고 또 알렸어야지. 그렇죠. 그것도 안 했잖아요. 우원식 의장님 30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 본인도 먼저 올라오면서 전화하면서 다 들어와 30분 안에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다 들어와. 그렇지. 다 들어와가 없어. 그렇지. 다 들어와가 없어요. 그러면 30분 더 주세요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인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기 보면 1시간 빠듯하다.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0시 29분에 말했는데 실제 저기에 모여있는 저 당시 저 시간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제할 수 민주당 있었죠. 의원하고 합쳐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못하게 한 거죠. 저는 이게 앞에 행동, 뒤에 행동 좀 구별해서 볼 수도 있고 뒤에 행동만 가지고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저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 바로 상식적인 그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추경호를 웬만큼 해서는 영장을 발부 못 받을 걸 알고 있잖아. 다 기각인데 뭐 딴 것도. 근데 박성대도 기각인데 추경호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은 뭔가 들고 있지 근데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처음에 조사받고 났을 때는 별거 없네 이랬다가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대잖아요. 그 전에 아까 내일 어쨌든 추경호 영장 심사가 있잖아요. 아까 뭐 잠깐 스모킹 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어쨌든 거기서 암만 막 그 예를 들어서 추경호가 자백하는 뭐 녹취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구속영장은 어차피 기대 안 하거든요. 지금 사법 기각될 이상해요. 가능성 거의 난 기각됐다고 봐 이미. 아니 저는 마지막까지 힘을 버리지 아니, 않습니다. 판사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이재호 판사 그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영장 전담 삼인방 4인방이 정재호 3인방도 아니야. 4인방이 어쨌든 이제 거기 딱 4인방. 버티고 있는 이상은 정재호. 박성재도 그렇고 어쨌든 추경호도 그렇고 아니, 뭐 계속 이제 기각될 겁니다. 그래도 그냥 기각이 아니고 박성재도 다툼의 다시 한번 여지가 신청해야 돼. 있다고 이걸 국민들한테 네.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데 김한빵이 이렇게 네. 그 둘이서 그냥 그 따까리박 뭐 해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했는데도 까리박. 구속영장이 안 나오지 않느냐. 까리박. 이걸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특검 박성재 법무장은 아직 기소 안 했어요. 기소 안 했지. 영차 한번 치려고 한번 쳐야 돼. 한번 더 치려고 그러는지 특검이 모르겠어요. 지금 14일까지잖아요. 네. 14일까지니까 한 번 더 치고 또 기각되면 또 쳐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사실은. 계속 쳐서 보여줘야 네. 됩니다. 이거. 끝내 기각되더라도 사법부가 마지막까지. 지금 이런 상태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발부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홍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요즘 다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기각이 근데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 10개 중에 9개 기각 이런 거는 다른 이상해요. 나도 기각시키지만 다른 사람도 기각시킨다는 걸 알아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영장 판사들이 욕 안 먹으려면 다 같이 기각시켜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이건 기각이야 이걸. 그럼 뭐 결국 영장이라는 게 6명 한꺼번에 갔을 때도 다 기각시켰잖아. 예, 결국 뭐 범죄가 중대하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발부하는 건데 또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건데 뭐 지금 중대한 범죄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도 우리가 이미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미 달성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럼 발부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 거 의미 입증이 안 된다 없다니까.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의미 없는 거. 그러면 그분들이 그 법치를 안 하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법무부의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주권자들한테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여줘야 돼 계속.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고성에 불과한 대통령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반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MBC가 각종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 다수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추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종편수계 두 분한테 네.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거 두 분한테 납품할게요. 그래요?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요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네.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네. 이 종편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뭐 노력해 보자. 인공호흡 해보시죠. 이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네.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네.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네.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그렇죠.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네. 그랬었지. 이거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그렇습니다.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로텐도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 처리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야, 진짜.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 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3일 전후로 그 판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제발. 담당 판사는요. 제발 네.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이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예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그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이정재.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정재에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좋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좀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았죠.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있을까 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